이제 10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와 진실. 준이는 불곡산 등산로 입구에서 왼쪽으로 꺾어지는 산책로 계단을 올라갔다. 동우는 뒤따라가다 샛길을 발견하고 준이에게 물었다. 요 옆에 있는 작은 공터 가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준이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다. 왠지 고양이가 잘 몰려들 것 같아서. 동우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전에 준이 뒤를 따라왔었다고 하면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노자장부에 대해 이야기할 날이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올라가던 동우는 이마를 탁 하고 쳤다. 아! 잠바! 준이와 태호가 쳐다보았다. 나 잠바 두고 왔어. 가서 잠바 가지고 금방 올게. 동우는 준이와 태호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했다. 다행히 잠바는 유치원 담벼락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동우는 잠바를 허리에 메고는 불곡산으로 달려갔다.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는데 누군가 동우를 불렀다. 전동우! 성재와 아이들이었다. 동우는 아차 싶었다. 방과 후에 불곡산에서 모인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담임한테 혼난다고 안 오더니 왜 왔어? 성재가 시비를 걸었다. 너 보러 온 거 아니거든? 나 간다. 동우가 손을 들어 보이자 성재가 잠바를 잡아당겼다. 너 찌질이랑 어울리더라? 무슨 상관이야. 쪽팔려서 그러지. 아이들이 모여서 큰 소리를 내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딴 데 가서 얘기해. 동우는 어쩔 수 없이 성재를 따라갔다. 도착한 곳은 산 뒤쪽 주차장이었다. 말이 주차장이지 풀이 무성한 공터였다. 평소에는 철조망을 쳐놓고 주말에만 개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장소였다. 동우와 성재가 마주보고 서자 아이들이 주위를 둘러쌌다. 너 나를 배신하고 찌질이 편을 들더니 이제 우리랑은 안 놀겠다는 거야? 나는 김준이가 잘못이 없다는 말밖에 안 했어. 당분간 선생님 말대로 니들이랑 몰려다니지 않는 것뿐이고. 성재가 코웃음을 쳤다. 네가 언제부터 담임 말을 그렇게 잘 들었는데. 그러게. 다른 아이들도 성재를 거들었다. 동우는 할 말이 없었다. 다시는 놀지 말아야겠다. 끝이다. 이렇게 결심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성재가 불편했다. 맘대로 생각해. 난 니들이랑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동우가 내뱉고 돌아서는데 성재가 뒤에서 발길질을 했다. 동우는 그대로 땅에 넘어졌다. 다신 잘난 척 못하게 본때를 보여줘. 아이들이 둘을 부추겼다.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녀석도 있었다. 동우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는데 성재가 또 달려들어 주먹으로 배를 쳤다. 뒷걸음질 치는 순간 한 대 더 맞았다. 동우는 이를 악물고 반격했다. 하지만 성재가 쓰러지자 더 때리지 못하고 망설였다.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 틈에 성재가 동우 다리를 잡아당겼다. 동우는 땅바닥에 넘어졌다. 김성재 너? 성재는 손을 까딱거리며 동우를 약올렸다. 동우가 순식간에 일어나 주먹을 내질렀고 성재가 맞받아치려다 중심을 잃고 크게 휘청거렸다. 성재는 넘어지면서 동우를 잡았다. 둘은 동시에 바닥으로 쓰러졌다. 아이들이 우우 소리를 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아이들 여기 부추기는 친구들,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성재랑 동우가 지금 싸우면서 이 성재가 동우를 치려다가 자기 중심에 못 이겨서 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먼저 일어난 것은 동우였다. 자식, 까불더니 쌤통이다. 동우가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그런데 성재가 신음을 내뱉으며 머리를 감싸주었다. 김성재, 괜찮아? 동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어디 다쳤으면 좋겠냐? 성재가 비아냥거리며 일어났다. 다친 곳이 없어 보여 안심하는데 성재 목덜미로 피가 흘러내렸다. 너 목! 목? 뭐가? 성재가 목덜미를 만지다 피를 발견했다. 아씨. 동우가 살펴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성재가 짜증을 냈다. 야, 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시끄러 전동우, 너 앞으로 조심해. 나랑 맞으시면 가만 안 둔다. 성재는 동우에게 경고하고 휑하니 가버렸다. 아이들이 떨떠름한 얼굴로 성재 뒤를 따라갔다. 동우는 시간을 확인했다. 꽤 늦어서 태호와 준이가 갔을 것 같았지만 혹시 몰라 공터로 올라갔다. 태호와 준이는 의자에 앉아있다. 동우를 보고 일어났다. 왜 이렇게 늦었어? 오다가 성재랑 애들 만났어. 태호가 동우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흙 묻은 옷을 훑어보며 물었다. 성재랑 싸웠어? 뭐 별건 아니야. 동우는 성재가 신경 쓰였지만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태우와 준이가 자신을 기다려준 것이 기쁘기도 했다. 동우는 집으로 돌아와 노자장부를 꺼냈다. 이제 나흘 남았는데 성재와 싸운 것을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다. 그런데 장부를 펴니 수레에 보물이 한 무더기게 생겨 있었고 정자도 15개나 사라져 있었다. 준이와 태우가 고양이 밥 주는 걸 도와주고 성재와의 싸움을 피하려 한 것뿐이었는데 말이다. 동우는 한참 동안 노자장부를 들여다보았다. 열쇠를 다 찾은 것 같았다. 이제 남은 노자는 4개였다. 다음날 동우는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로 향했다. 가방 안에 든 노자장부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녹색 어머니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 교문 앞에 서 있는 선생님에게도 신이 나서 인사를 했다. 동우야, 동우야. 현관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던 태호가 달려왔다. 큰일 났어. 성재네 엄마가 너 찾아왔어. 왜? 동우는 영문을 몰라 물었다. 연구실 앞에는 담임을 비롯해 6학년 선생님들이 모여 있었다. 등교하던 아이들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조용히 교실로 들어갔다. 성재 엄마가 동우를 보자 눈을 치켜 떴다. 선생님, 쟤 좀 보세요. 그런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에 왔네요. 동우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뭘요? 보셨죠? 얘 말하는 것 좀 보세요. 학교 교육이 이래서야 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성재 엄마가 언성을 높이자 담임이 나섰다. 어머니, 놀라신 거 화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먼저 동우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안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피 흘리며 기절하기까지 한 애를 때려요? 동우는 대화에 끼어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제가 성재를요? 저 안 그랬는데요? 안 그랬어? 안 그랬다고? 펄펄 뛰는 성재 엄마를 성재 담임이 말렸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학교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상담실에 어제 불곡산에 있던 아이들이 전부 모였다. 성재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거라고 했다. 성재는 동우가 때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다고 우기는 모양이었다. 제가 성재 때려서 다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라고요. 동우가 답답해서 책상을 치자 성재 담임이 고함을 질렀다. 뭘 잘했다고 난리야. 동우는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래, 너희는 동우랑 성재가 싸우는 동안 뭐 했어? 담임이 아이들에게 묻자 아이들이 손사래를 쳤다. 저희는 상관없어요. 그냥 보기만 했어요. 싸우는 걸 보기만 한 게 자랑이야? 담임이 빽 소리를 지르자 아이들이 움찔해서 입을 다물었다. 아무도 동우의 결백을 증명해주지 않았다. 동우가 성재를 때려서 성재가 쓰러졌다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고 둘이 동시에 쓰러졌다는 아이도 있었고 성재를 동우가 때렸다는 아이도 있었다. 동우는 하루 종일 교실에 가지도 못하고 연구실과 상담실을 오가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또 해야 했다. 상담실에 혼자 앉아 글을 쓰던 동우는 어차피 거짓말이라고 할 텐데 솔직하게 써서 뭐하냐는 생각이 들었다.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건 힘 빠지고 지치는 일이었다. 동우는 연필을 내려놓고 학교를 빠져나왔다.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 근처 PC방으로 갔다. 휴대폰이 울렸다. 담임이었다. 동우는 휴대폰 전원을 껐다. 컴퓨터를 켜기는 했지만 게임할 마음도 들지 않아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PC방 주인이 동우에게 눈치를 줬다. 너 초등학생 아니야? 집에 안 가? 동우는 어쩔 수 없이 PC방을 나왔다. 집에는 가기 싫었다. 엄마 아빠는 동우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때리기부터 할 것이다. 동우는 PC방 건물 앞에 주저앉았다. 멍하니 간판들과 건물들 불빛을 보고 있는데 저 앞에 저승버스가 멈춰섰다. 저승사자가 버스에서 내렸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잡으러 왔나 싶어 후다닥 건물 안으로 몸을 숨겼다. 바로 옆이 병원이었는데 환자복을 입은 할머니가 걸어 나오자 저승사자가 버스로 인도했다. 나를 데리러 온 건 아니구나. 동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 저승사자와 눈이 마주쳤다. 전동우! 저승사자가 동우를 불렀다. 동우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 건물들 사이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복잡한 골목을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가 없었다. 저승사자는 다행히 따라오지 않았다. 띠리릭 문자가 왔다. 동우는 소스라쳐 휴대폰을 노려보았다. 분명 전원을 꺼놓았다. 망설이던 동우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했다. 넌 잘하고 있어. 도망치지 마. 저승사자였다.
잘하긴 뭘 잘해. 이 지경이 된걸.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동우는 쭈그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성재와 싸운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노자를 갚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날 것이다. 노자를 못 갚으면 동우는 저승으로 가야 한다.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전봇대가 마치 저승복도에 서 있던 기둥 같았다. 기다란 복도를 걸었던 그때는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에 즐겁기만 했는데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내내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걸 떠올리자 갑자기 배가 고팠다. 동우는 당장 저승에 끌려가더라도 뭘 먹어야 할 것 같았다. 동우는 삼각김밥을 사서 불곡산 공터로 갔다. 의자에 앉아 우걱우걱 김밥을 먹는데 야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멀찍이 서 고양이들이 그릇에 머리를 맞대고 밥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준이가 동우 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어? 아까부터. 여기 올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선생님이랑 부모님이 너 찾아다녔어. 찾으면 뭐해. 내 말은 하나도 안 믿으면서. 동우가 시큰둥하게 말했다. 그래서 집에 안 갈 거야? 동우는 대답하지 않고 터덜터덜 걸어갔다. 준이가 잡아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준이는 조용했다. 역시. 동우가 작게 중얼거렸을 때 준이가 동우를 붙잡았다. 우리 집에 갈래? 엄마 아빠가 외갓집 가서 나밖에 없어. 정말? 동우는 반색을 하고 뒤돌았다가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낸 것 같아 무안해졌다. 준이 집 현관문을 열자 고양이 2마리가 준이를 반기다 동우를 보고는 구석으로 내뺐다. 힘찬이만 도망가지 않고 준이 다리에 몸을 비볐다. 턱 밑을 만져주면 좋아해. 준이의 말에 동우가 조심조심 턱 밑을 쓰다듬어 주자 힘찬이는 가르릉거리며 몸을 맡겼다. 동우는 기분이 좀 편안해졌다. 준이 방은 깔끔했다. 커다란 책꽂이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동우는 준이와 나란히 누웠다. 친구와 같이 자는 것은 수련회와 수학여행 빼고는 처음이었다. 자냐? 동우가 묻자 준이가 돌아보았다. 너 왜 내가 돈 달라고 할 때마다 그냥 줬어? 준이는 말이 없었다. 동우는 뻔뻔한 질문을 했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 헛기침을 했다. 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기 보면은 둘이 같이 누워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준이 방이네요. 여기 보면 힘찬이도 같이 누워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나 3학년 때 왕따 당했었어. 맨날 나 괴롭힌 애가 있었는데 툭 하면 윽박질렀어. 그때부터 누가 나한테 강요하면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못해. 상담도 받아봤는데 소용이 없었어. 동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작년에 우연히 애들이 길고양이 괴롭히는 걸 봤어.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 숨어서 보고 있다가 애들이 가고 난 뒤 병원에 데려갔어.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심했으면 죽었을 거라고 하시더라. 치료하고 내가 키우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길고양이들한테 관심 가지게 됐는데 사람들한테 학대당하는 걸 알게 됐어. 잘못도 없는데 길고양이라서 괴롭히는 거야. 고양이가 나 같았어. 준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동우는 몸이 빳빳하게 굳어오는 느낌이었다. 내가 보살펴주고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변하더라.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나도 지키고 싶어지고. 그랬구나. 동우는 그 말만 하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미안. 준이는 무덤덤하게 대답했고 조금씩 쌕쌕거리는 소리와 함께 잠이 들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 거예요.